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수호이 설계국이 개발해 실전에 배치한 5세대 스텔스기 수호이 57입니다. 수호이 계열의 전투기는 모두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기종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해 정밀 폭격 임무에 사용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신무기를 과감하게 배치해 실전에 맞는지를 검증합니다. 비장의 무기라면 격추될까 두려워 웬만하면 투입하지 않는데 성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적절한 성능의 무기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국방 예산이 천문학적이지만 낭비 요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능 역시 과대 포장됐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미군의 F-35일지도 모른다고 러시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미국의 동맹국들은 F-35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친한 국가들은 대체로 수호이 30 플랭커 계열 전투기를 선호합니다. 플랭커 계열은 수호이 27부터 수호이 30, 34, 35 등 전 세계 공군에 600기가 보급된 세계적 베스트셀러입니다. 물론 스텔스기가 아닌 수호이 플랭커 계열 전투기가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기 F-35의 상대가 되겠느냐고 일반적으로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게임에서는 의외로 수호이가 F-35를 이긴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대당 1억 9,1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가격의 F-35가 탁월한 기동성을 지닌 수호이에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F-35가 설계상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건데 뭉툭한 날개는 양력과 기동성을 줄이는 단점이 있고 부풀어 오른 듯한 동체는 공기 역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또 엔진열이 너무나도 뜨거워 성능이 좋은 레이더에는 포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몇몇 항공 전문가들은 1조 5천억 달러가 투자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F-35가 실전에서 수호이와 조우할 경우 반드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미 공군기 가운데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F-16 펠컨과 F-10 워트호그를 설계한 적이 있는 항공 엔지니어 피에르 스프레이는 F-35가 칠면조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스텔스를 위해 뚱뚱하게 설계한 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다고 무장을 내부에 수납했는데 이 또한 단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장이라고 해봐야 2개의 대형 폭탄과 4개의 소형 폭탄, 그리고 시야 밖 사정거리를 지닌 BVR 공대공 미사일은 고작 4발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공군은 F-35가 적을 먼저 보고 4발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레이더로 표적을 획득하고 공대공 미사일로 대응한다는 방안은 사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미사일로 무장한 F-4 팬텀이 이 방식을 썼다가 기총소사로 대응하는 북베트남 공군에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F-4 팬텀 후기형이 벌컨을 추가로 장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진보되고 다양한 사정거리를 지닌 BVR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수호이 플랭커는 이 미사일을 8발이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기동하면서 적기를 효과적으로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스트레이터스 밀리터리 리폼 프로젝트를 주유했던 윈슬로우 휠러 역시 비슷한 견해를 표했습니다. F-35는 너무 둔중하고 느려 전투기로서는 성공적이지 않다면서 진짜 적수를 만나면 아주 곤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운 좋게도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적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중공, 인도 공군과 맞닥뜨렸을 때를 가정해보면 결과가 일방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공군은 3세대, 4세대 전투기를 동원한 워게임에서 미 공군의 4세대 전투기를 이긴 적도 있습니다. F-35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와 기동성을 희생하고 스텔스성과 장거리 레이더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스텔스라는 것도 완벽한 투명 망토가 아닙니다. 레이더는 러시아의 기술이 상당합니다. 기초과학이 우월한 러시아의 레이더 원천 기술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뛰어납니다. 러시아 지도공 미사일 방공망의 핵심인 레이더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시스템입니다. 러시아 전투기에 장착된 IRST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는 이미 2020년 초스텔스 성능의 F-22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탐지 범위를 46km까지 늘렸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약한 항공기나 중거리 미사일의 포착거리는 92km 이상입니다. 러시아의 레이더망은 상당히 촘참합니다. 아래에서 조사하고 위에서도 비춥니다. 그래서 스텔스가 이제는 만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미 공군 조종사는 비디오 게임을 통해 1000km 밖에서 적기를 격추시킨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공중전은 칼싸움과 같아 만만치 않습니다. 사면팔방에서 적들이 쉴 새 없이 덤비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시야 밖에서 적기와 교전한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근접 공중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수호위가 압도적입니다. F-35를 개발한 록히드 마틴은 F-35가 공중전은 물론이고 지상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대로 모든 종류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지도 않지만 가격도 치명적입니다. 너무나도 비싸 기존의 기종을 같은 대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00대 F-15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전량을 F-35로 교체하기가 버겁습니다. 유지비가 비싸 비행훈련도 제한을 받습니다. F-35 보수 유지의 상당 부분은 스텔스 코팅 유지에 할애됩니다. 스텔스 성능이 떨어졌다 싶으면 지상에서 50시간 정도를 손을 봐야 합니다. 편대 가동률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 공군의 경우 가장 높아봐야 75% 정도의 가동률인데 스텔스기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못합니다. 미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 B2의 경우는 46.7%, 3억 5천만 달러 나는 F-22의 경우는 69%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F-35 70대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 공군의 경우 바로 출격시킬 수 있는 대수는 48대 정도입니다. 숫자로 볼 때 중공군이 보유한 플랭커 400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습니다. 호주 공군이 중공 공군과 맞붙을 경우 미군의 조력 없이는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제 무기들은 굉장히 비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군산 복합제 폐단입니다. 계획된 예산의 200% 미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 뭐만 하면 예산 초과하기가 일쑤고 그나마도 만들고 보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F-35가 성능 대비 너무나도 비싼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리터럴 컴뱃 10이라는 것도 최첨단 같아 보이지만 잦은 고장과 결함으로 조기 퇴역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치 공격 헬기의 후속 프로젝트였던 미 육군의 코만치 헬리콥터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시제품만 나왔을 뿐 실전 배치를 못하고 프로젝트를 폐기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10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1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 쓴 거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100억 달러라는 거액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집행했으면 꽤 효율적으로 무기를 개발했을 겁니다. 방위산업이라는 게 속성이 이렇습니다. 경영 자체가 첨단의 학문이면서 그 나라 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